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하나오션 영상 찍어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일요일 오후 1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 또 이제 놀러가 계실 텐데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녁이나 아마 아침에 좀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하나오션을 제가 계속해서 찍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음으로써 하나오션에 정말 관심이 뜨겁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관심이 그럭저럭이었는데 여기 딱 올라오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지금 NXT 시장도 보면은 13% 마감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왜 도대체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거예요.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변동성을 안 만들고, 그러니까 변동성에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니 매도한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매도한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잘못 매도했나라고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매도한 물량을 또 개인 투자자가 새로운 개인 투자자 받아간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나오션이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쨌건 유튜브를 찍으면서 바로바로 느끼잖아요.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저번 주와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와 지금 13% 올라갔을 때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 이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하나 오션에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고 정말로 제대로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고 주가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많이 관심을 가진 만큼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의 힘만으로는 끌어올리기 힘든 구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니까 개인 투자 다 털렸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 털렸어요. 털렸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야, 너무 많이 올랐네. 이거 들어가야 되나? 유튜브 검색. 좋다는데.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올라. 또 한 10% 올라 그러면 이때 샀어야 되는데, 또 올라. 또 올라. 모르겠다. 지금이라 들어가야겠다. 확 물리죠. 그러니까 요런 또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버티던 사람들이 많이 털렸고,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해법은요, 간단합니다. 일단은 저는 하나오션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일단 하나오션이 기본적으로 주가가 다른 해운주보다 주가가 좀 잘 가는 이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요 군함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군함. 물론 HD 현대중공업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미국에 진출한 애가 누굽니까? 하나오션이죠. 필리존솔 인수함으로써. 그리고 아시겠지만 호주의 오스탈 지분 인수까지 노리고 있으면서 일단은 가장 이 성장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오션에서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돈놀이잖아, 돈놀이 사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은 사실 주식에 돈 벌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숫자만 본다라고 하면 하나오션의 숫자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숫자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꺾여 내려가는 구간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금 하나오션은 이 지금의 실적만으로는 지금 이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자 미래에 하나오션이 지금의 이 실적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로 판단하죠? 맞아요. 수주 물량으로 판단하죠. LNG 선의 지속적인 수주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오션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조선소라는 게 사실 이 도크가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만들 수 있는 도크가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크가 꽉 차게 되면 이 LNG선에 대해서 빨리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 LNG 탄소 배출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LNG 도크가 꽉 차 있으면 내가 빨리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물량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2020년도부터 21년, 22년도까지 받았던 선박, LNG선 선박 수주는요, 저가 수주예요.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수주를 받았다라는 거. 왜? 도크가 차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도크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돌리잖아. 근데 이 당시엔 도크가 안 차 있었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저가 수주를 많이 받아서 사실상 지금 이때 당시에 받은 수주가 작년까지 이제 소화를 하는 과정이었고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2023년도 22년 말부터 23년도에 받은 수주 있죠. 이거는 저가 수주가 아니에요. 저가 수주가 아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뭐야? 자, 우리가 이득을 보는 수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고가 수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사실 지금 도크가 29년, 30년까지 차 있잖아요. 도크가 차 있기 때문에 LNG 선을 빨리 발주받아야 되는 이 선사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중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에 중국에 뭘 때렸어요? 맞아요. 입항 수수료를 때렸단 말이에요. 야, 중국에서 선박 들어오는 거 중국 선박? 야, 너희는 무조건 입항 수수료 더 내. 그럼 뭐예요? 계속 컨테이너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입항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커지면 또 중국에서 LNG선 발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좀 돈이 더 나오더라도 국내에서 발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도크가 차 있어요. 다른 조선사도 마찬가지. 도크가 차 있어. 이러한 물병이 있다. 물병이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수주를 못 받아. 근데 이 중국은 이 물병이 남아 있다. 그래서 중국한테 수주를 받으러 막 가고 있었어. 근데 중간에서 미국이 야, 근데 너희 여기다 수주 받는 애들은 나중에 이 선박이 만들어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너희 수수료 정말 엄청나게 매길 거야 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아, 그러면 이거 중국에 수주받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판단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만 더 오래 걸리더라도 중국보다 우리나라를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중국에 가야 될 LNG 선박들이 다시 한번 대규모 하나로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간은 밀리겠지만 더 좋은 금액으로 우리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만큼의 또 뭐예요? 그만큼의 이 조선 수주가 또 쌓이면 그만큼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또 그 뒤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거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건 도크가 한정적이면 수주가 아무리 꽉 차 있어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수주를 좀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오션에 올라가는 이 정도 각도의 성장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하는 게 뭐냐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오스탈 지분까지 인수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도크를 확장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결과적으로 이 도크가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비교해보면 다른 조선소들 있잖아요. 뭐 HD 현대중공업. 자, 얘네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 친구들이랑 또 삼성중공업 여기랑 많이 비교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 주식은요, 이 하나오션이 정말 지금 엄청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이 군함을 만들 수 있다라는 능력, 그리고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다는 능력, 그 추가적으로 호주에 오스탈 지분까지 추가 취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전부 다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을 받는 최고의 시세가 언제겠냐? 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모든 호재, 미국에서 중국으로 떼이는 입항 수수료 관련된 문제, 그럼 이러한 LNG선에 대한 수주가 추가 발주가 하나오션에 들어올 것이고, 또 거기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조선에 대한 협력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호주의 오스탈 지분 인수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구간이 1분기 실적 발표일이라는 거예요. 실적이 터지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도 있겠으나 단기적인 흐름은 올라가는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총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 탄력보다는 요거의 절반 정도의 탄력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주가가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주가 상승은 없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영업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가 꺾여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주식이라는 게 하나오션의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영업이익 때문은 아니에요. 영업이익 때문은 아니다. 아, 이건 당연히 근데 있긴 하죠. 근데 확실하게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만큼 이 주가 이렇게 못 올라가요. 뭐냐면 하나오션이 지금 2024년도잖아요. 그럼 25년도와 26년도, 27년도.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위쪽으로 보여드리면 자, 요게 2022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하나오션의 성장성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게 하나오션의 지금 성장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를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자, 만약에 하나오션이 이번에 추가적인 LNG선 수주를 또 받는다 라고 하면 그죠?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갈 LNG선을 또 미국에서 발주한 게 또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하나오션의 성장성은 이렇게 될 겁니다. 크진 않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영업이익이요. 그럼 만약에 오스탈 지분까지 인수한다라고 하면 하나오션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될 거예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필리조선소 인수 후에 미국의 조선소의 거점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오션의 영업이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영업이익을 당겨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호재가 많을수록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이유는 단기적인 영업이익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미래의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뭐요?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호재들로 시세의 탄력을 전부 다 받아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위팡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나 오스탈 지분 인수나 그 다음에 미국의 조선소 추가적인 인수나 이러한 부분들 이걸로 여기까지 전부 다 얘기가 나왔을 때 시세가 어떻게 되겠죠? 시세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야, 27년에는 하나오션이 영업이익을 이렇게 벌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삐끗하면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가는 어떻게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승 탄력은 미래에 이 정도의 가치를 보고 탄력을 붙은 건데 중간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이미 어떻게 돼?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전부 다 선반영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주가가 왜 이렇게 꼬꾸라졌을까요? 왜 1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왜 도대체 왜 1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갔던 이 주가가 왜 빠졌을까요? 20만 원까지. 지금은 액분을 했기 때문에 뭐 32만 원, 뭐 34만 원, 지금은 4만 원이죠. 자, 왜 빠졌을까요? 맞아, 이거예요. 미래의 에코프로가 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에코프로의 영업이익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기대해서 올라갔는데 막상 까보니까 뭐예요? 아니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네.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절대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주가 꺾여 내려가거든. 그럼 이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에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몰빵하다 물리는 거예요. 그게 에코프로예요. 그게 에코프로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나오션의 앞으로 실적 관련된 부분은요. 2,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땐 실적의 피크를 찍는 건 1, 2년? 1, 2년?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하나오션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당연히 이러한 굴곡들이 많을 것이고 이러한 굴곡은 고점 87,000원 대비 조정폭이 65,000원까지 마이너스 25%의 조정이 나왔는데 이 주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래 가치를 많이 당겨왔기 때문에 조정폭은 강력하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중간에 뭐가 돼요?
요런 조정이 아니라 중간에 강력한 조정이 나오고 오랜 시간 횡보하고 다시 가는 이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확한 고점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호는 사실 차트에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차트에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추세가 꺾이는 부분들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고점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없고요. 그 수많은 전문가들도 없어요. 왜? 그 수많은 전문가들은요. 이 숫자만 본단 말이에요. 숫자. 영업이익이 찍히고 올라가는 것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찍히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 목표가를 설정을 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진짜 숫자를 보는 사람들의 일이고 저처럼 주식을 그냥 진짜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이 고평가가 되는 시점에 시장의 사이클을 본단 말이에요. 이 시장의 사이클은 뭐냐? 지금 조선방산이 시장의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주도하는 사이클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조선과 방산이기 때문에 조선방산 사이클이 돌면서 수급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조선방산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격을 가면 매력이 없다라고 느끼는 구간이 분명히 생겨요. 그때가 사이클의 끝 지점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 매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매도를 해요? 아무도 매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매도를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언제 들어갑니까? 그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오션이 지금 엄청난 사이클과 엄청난 돈들이 하나오션에 들어오고 있고 하나오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부풀어 있어요. 그럼 이 부풀어 있는 기대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가겠죠. 계속. 제 생각 그 당분간은 가요. 당분간은 가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관심이 끌어지고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밸류에이션의 영역이 아닌 광기 영역으로 간단 말이죠. 에코프로가 그 영역이었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광기의 영역이었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광기의 영역으로 가는 구간을 포착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 빠져나올 수 있다. 저는 하나오션은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오션은 이렇게 짧게 치는 게 아니라 하나오션은 길게 봐야 돼요. 이 상승을 쭉 늘어놓으면서 갈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오션은 이 상승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승을요 쭉 늘어뜨리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파동이 한 번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파동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파동은 꽤 조정을 받으면 오랜 시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주가는 더 간다. 주가는 더 간다. 자, 근데 더 가는데 핵심은 여기서 단기 고점에 물리면 꽤 오랜 시간 박스권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보다 자, 우리가 파동이라는 게 첫 번째 파동에 이 정도 조정이 나왔잖아요. 두세 달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두 번째 파동에서의 조정은요. 이거의 2배 정도 걸려요. 2배 정도. 이게 세 달이다 가면 6개월 정도의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개인들도 들어오고 모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수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과정들이 겪어질 건데 그 구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단기 고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박스권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 상승 파동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뭘 해야 된다? 분할 매도를 분명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은 제가 잡아드리겠다라는 거. 지금 니까 쉽게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조선의 처음 이 12월 달에 조선 사이클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한테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 그리고 단기적인 로봇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드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3만원에서 4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은 조선은 모멘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2차 파동에서의 고점 자리에서 물리면 꽤 오랜 시간 조정에 대한 부분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응하려는 거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다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최근의 주가 상승 패턴. 어떤 패턴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올라갈 수밖에 없는 패턴이 떴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조를 드렸었고요. 거기다가 이러한 패턴은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죠. 전고점의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계속 관심 종목 잡아놓고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는 시점에서 우리가 모아가자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쭉 내려가면,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이 구간에서, 자, 12월 23일과 26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보자라고 하면, 자, 하나오션 조정 후에 추세를 돌리고 있다. 트럼프 수를 부합받고 있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지지선 잡고 모아가기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린 데가 언제요? 맞아요, 여러분들. 36,000원대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전체 화면이 안 되는데 얼마입니까? 맞아요. 36,000원대잖아요.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때부터 끌고 올라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후에도 하나오션 뭐하자? 하나오션 분할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오션이 뭐가 됐다?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또 이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고점 구간에선 절대 매수하지 말아라. 이 저점 구간의 매수 타이밍 잡아라. 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 방에서 65,000원 저점 매수 구간 잡아보자 라고 해서 기다렸던 분들 3월 26일에 우리가 이 저가 매수 뭐하자? 들어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대에서 잡으신 분들 또 수익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은 아닙니다. 뭐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출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래도 주식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본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들어요.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이기고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확률로 주식의 상승을 맞춰냈느냐예요. 수익을 냈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동전 실험도 있거든요. 뭐냐면 동전을 100개 던졌을 때요. 동전을 100개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첫 번째 실험에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요. 뭐 40개, 60개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오차 범위가 너무 크잖아. 근데 동전을 1000개 던져 보니까 오차 범위가 어떻게 줄어들었냐면 이게 40대 60%잖아요. 오차 범위가 이렇게 됐어요. 470, 530. 오차 범위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오차 범위가 줄어들었고 10,000개를 던지니까 4,900개, 5,100개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높은 확률로 계속적으로 맞춰가면 수익은 꾸준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10개의 종목을 하더라도 6개만 맞히고 4개가 틀려도 내 원칙과 기준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요? 꾸준하게 주식에서 돈을 버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씩 수익 내가지고 복리 효과 내는 건 개소리고요. 에? 개소리 헛소리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어떻게 하루에 3%씩 계속 내요. 결과적으로 확률 게임이에요. 이 종목을 10개 찍어서 6개 맞추고 4개 틀릴 확률을 계속 무한대로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나가다 보면 수익률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10배 갈 거니까 무조건 사세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 종목 좋아 보니까 무조건 사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확률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이러한 주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많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정말 주저리주저리 헛소리 많이 하는데 어떻게 들으면 헛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오션 지금 개인 투자자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털렸습니다. 많이 털렸고요.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의 돈들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돈들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는 거, 제가 하나오션을 또 영상을 찍어서 잘 여러분들을 끌고 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해진 사실 운명이란 잠깐 제가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 그거예요. 이게 그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사실 누가 보면은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주식은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운은 있겠지만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확률을 높여 가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운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이 급등할 때 보통 사람들은 뭐 하냐면 급등할 때 삽니다. 급등할 때 사고 하락한 매도해요. 지금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 차트만 보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심리를 전부 다 파악이 돼요. 전부 다 파악이 돼. 뭐냐면 요때 들어온 사람들, 이 7만원대, 7만 5천원대 들어온 사람들이 딱 무슨 생각을 할 것 같냐면 우와 수익이다. 우와 수익이다. 손실이야. 수익이다. 손실이야. 수익이다. 손실 수익 반복돼. 그리고 주가가 안 가. 근데 나 이 주가가 안 가는데 다른 종목을 보니까 다른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팔고 이거 갈아타는 거야. 내가 이 구간에서 힘들었던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자 우리 여기가 이 빨간 색깔 선이 밧줄이라고 합시다. 밧줄. 자 이 밧줄을 세력들이 뭐예요? 털잖아요. 털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밧줄에 매달려 있는 개미들이 털려 나가는 구간들이 뭐예요? 털려 나가는 구간들이 위아래로 흔드는 구간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활용점정 뭡니까? 옆으로 돌려주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지겨워하는 거 뭐야? 내 주식이 하루에 2%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지겨워하잖아요. 그죠? 지겨워하잖아. 지겨워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지겹게 하면 여러분들이 팔고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안 팔고 나간 사람도 지겨워하다가 올라가면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수익 챙겨야지. 그죠? 그래서 이 장대양봉에 나간 사람들이 많을 거고 이 나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왜 또 살려고? 그죠? 근데 올라가면 어떡해? 올라가면 뭐야? 팔았는데 올라가네. 안티질하다가 또 올라가. 에라이 모르겠다. 지금 사야겠다. 어떻게 또 물리죠? 그리고 또 뭐요? 또 계속 물려 있어. 또 계속 물려 있다가 또 본전하면 어떡해? 본전에 또 흔들어주면 또 팔아. 또 팔아. 반복. 무한 반복. 이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계좌는 계속 거꾸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는 도움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방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 부분들은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010 920 6329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입장 전부 다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오션이라 남기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 자,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이 미디어와 매스컴에 정말 많이 흔들려요. 뉴스, 솔직히 뉴스 중요하죠. 자, 뉴스 중요해요. 굉장히 뉴스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뭐만 보면 되냐면 이 타이틀만 보면 돼요. 그냥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 관세가 어떻게 됐냐 이런 부분만 보면 되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서 뭐 하워드 막스가 어쨌네, 뭐 워렌 버핏이 어쨌네, 뭐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100%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돈 벌려면 여러분들 주관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는 주관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그 주관이 생기기 전까지 사람들이 뭐요? 주식에서 다 깡통 차고 나가기 때문에 주식 돈 못 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식에 살아남으려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오래오래 버텨서 눌러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험이 쌓이고 보이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하다가 쳐 물리면 뭐예요? 계좌 닫아놓고
딴 계좌 열어서 하거나 이 계좌는 묵혀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 주식을 물렸으면 내가 왜 물렸고 왜 잘못된 매매를 했으면 다음번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새내는 머릿속에 새기는 경험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치가 쌓여서 다음에 이 실수를 반복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물리면 에이 씨발 족같네 이러고 물려 어떻게 돼요? 그냥 계좌 닫아놓고 다른 거 단타 치고 또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 되고 주식은 도박이야, 주식은 깡통이야 이러고 주식 접잖아.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번에 50% 60% 수익 나면서 계속 수익 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단타 스캘핑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처럼 직장인에서 오래 주식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뭐냐면 작은 수익률에도 감사하고요. 작은 수익률에도 감사하고 한 1억 철금 바라지 않아요. 뭐 수익률 30% 40% 주면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그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5배 6배 갈 건데 50만원 60만원 갈 건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해요. 하나오션이 못 간다라는 게 아니야. 갈 수 있지.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높이고 미국에서 조연소 높이면 계속 건조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가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변동성이 생기니까요. 상승과 하락. 이 고점 대비 40%의 변동성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거 버틸 수 있겠냐고. 자, 100만 원까지 갔다 60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대부분 사이에 물려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아, 고점인가? 아, 고점인가? 그 올라가면 어떡해? 아, 드디어 간다. 아, 역시 고점 아니었어. 또 빠지면 어떻게 돼? 쌍봉이네. 고점인가? 올라가면 어떡해?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근데 어떻게 돼요? 주가는 급등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욕해요. 이렇게 사기 주식, 이런 쓰레기 주식 하다가 여기서 사요. 아,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물리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올라갈 때 욕심 줄이고 3분의 1이던 2분의 1이던 분할 매도하고 또 올라갔을 때 3분의 1이건 2분의 1이건 분할 매도하고 뭐 해야 돼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한 번에 먹으려고 하니까 한 번에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손실 보는 거예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률 50%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수익 주시건 감사한데 3분의 1, 2분의 1만 팔겠습니다. 이렇게 해봐요. 그럼 어떻게 내려오면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기회다. 생각을 하죠. 또 올라갈 때 또 2분의 1 덜어. 또 덜어. 그럼 내려올 때 또 어떻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요? 심리의 차이예요. 내가 주식을 여러분들이 100만원, 1000만원 들고 있어서 뭐 300만원, 400만원 작게 보일 수 있는데 이 돈의 크기를 100억, 1000억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1000억에서 1000억 벌었어. 그죠? 얼마나 대단해. 근데 40% 빠져 400억이 빠졌네? 그럼 난 400억 손실 본 느낌이야. 사실상 수익인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그죠? 내 수익 지키려고. 그래서 이게 참 오늘 제가 하나오션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오션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분할 익절해야 되는 구간 나옵니다. 이 구간 나오면 분할 익절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익절 못 할 거예요. 왜? 에코프로처럼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오션이 주목을 받고 모멘텀을 꽉 받고 올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는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하나오션이 꺾이는 날이 결과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전 지금은 당연히 아닌데 나중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하나오션의 대시세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근데 시작점이 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변동성이 심해지고 주가의 하락폭이 커지고 그런 구간을 견뎌내려면 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정말 공부 많이 시켜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새끼 그래도 좀 아는 놈이다. 이 새끼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치네.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딱 들어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 같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저도 주식에 미친놈이고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도 주식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냥 찍은 영상들만 보여드려도요, 어제 그냥 찍어 올려드린 것도 구독자 216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개인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신교육 한번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좀 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오늘 새벽에 올린 영상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고 계신데,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하나오션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조금은 여러분들의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 되시라고. 제 말이 이해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윽박지른 게 아닌 여러분 진심으로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하나오션 실시간으로도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내일 구간이 이제 실적 발표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상 실적 발표일에 무조건적으로 급등이 나오겠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이 미장의 성격은 실적이 잘 나오면 폭등이 나오는 성격인데, 우리나라 성격은 실적이 나오면 재료 소멸로 반영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 때문이요? 공매도 쳤던 인간들이 물려 있으니까 이걸 노려서 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월요일의 흐름 자체는 저는 상승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훨씬 더 장대 양봉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확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빠져요가 아니라,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7, 내려갈 확률은 3 정도 되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빠질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배제하면 되냐?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 7대 3의 확률이라고 해도 3의 확률이 있잖아. 그럼 3의 확률을 뭐 해야 돼요? 대비해야죠. 눌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대비하면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매도한 사람 다시 매수 타이밍 잡아가도 되는 거고, 내가 매도 안 한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다 싶은 분할 매도해도 되지만, 전 사실 지금 구간은 매도에 대한 관점은 아니라고 봐요. 더 간다라고 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구간이다? 진득하게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다. 혹시나 밀려주면, 단기적인 실적으로 밀려주면 다시 한번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또 실시간으로 또 우리가 대응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요 부분들 저와 함께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위쪽에 번호 있습니다. 010-9201-6329 이쪽으로 오션으로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링크로 입장 요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입장 요청해 주고 계신데, 아마 설명창에 링크가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 링크에 텔레그램만 있으니까 입장 요청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입장 방법은 010-9201-6329로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대응에 대한 전략 정말 잘 살피셔야 되고요.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냥 텔레그램만 오시면 종목을 뿌려드리거든요. 근데 이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저는 히든 종목은 공개를 잘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영상에서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카본을 따로 올리진 않아요, 영상을. 왜냐하면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3월 28일에요. 3월 28일에 시장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4월 초에 미국 시장 안 좋았던 거. 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제가 이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5월까지는 공유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 5월 달까지 폭등해서 올라올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가격이 여기거든요. 이때 13,000원대.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13,000원까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거는 그냥 전체 오픈해도 되겠다. 너무 아쉽다. 다시 한올 기회인데 한국카본 LNG선 관련된 필수적인 기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 뭐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히든 종목. 제가 2월 달부터 이 히든 종목을 계속적으로 공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받아갈 사람들 말씀하셔라 했는데, 제가 이 전체적인 공개를 드리고, 한국카본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카본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전체 공개하고 나서 한국카본
13,000원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25,000원까지. 근데 이거 뭐요? 아직 멀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장대 항목 또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 50%는 올라갔잖아요. 4월달 시장 봐봐요, 여러분들. 이 3월 28일이거든. 3월 28일 잘 봐봐요. 3월 28일이잖아. 우리나라 시장 어땠는데? 미국 시장 어땠는데? 빠졌어요, 계속. 근데 한국은행 계속 올라갔단 말이야. 이거만큼 여러분들은 또 도움되는 종목들 많이 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오션 남기셔서 영상 시청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6월 3일에 또 뭡니까 여러분들? 대선이죠. 대선. 사실 이 하나오션 보시는 분들 똑똑한 분들이라서 뭐 테마주나 이런 거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치 테마주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이벤트가 원래 정치 테마주라는 이벤트가 대선 테마주 이벤트가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세가 반영이 됩니다. 대부분. 근데 지금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달에 이러한 6개월에서 12월 동안 올라가는 이러한 시세들을 분출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시세 6개월에서 12월 동안 올라갈 가격들을 한 번에 모아서 분출을 빡 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나와요? 정치 테마주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상지건설이나 말도 안 되는 종목들 나오잖아. 누구야? 포바이포. 뭐 이런 애들. 이 미친 종목들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6개월에서 12개월에 올라갈 수익을 빡 당겨오기 때문이에요. 빡 당겨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5월 달엔요. 하나오션 들고 가시면서 비중 조절 해가시면서 정치 테마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건 무조건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정치 테마주 해야 된다. 왜? 왜? 약간 우리들한테는 뭐냐면 이 정치 테마주가 지금은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정치 테마주를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선 주자 관련된 정책 테마주를 해야 돼요.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현실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38%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 테마주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퓨리오사 관련된 관련주들이 이번에 5배, 6배, 포바이포 마켓, 상지건설 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5배, 6배 올라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방문해서 AI 관련된 사업에 큰 투자하겠다. 왜? 지지율이 가장 높으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결과적으로 내놨던 정책주가 있습니다. 정책이 있어요. 근데 이때 관련주가 7배 상승했다가 다 빠졌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2025년이죠. 2025년. 근데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죠? 내놓은 정책들에서 2022년도의 정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메인 정책이었는데 빼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신기하게도 2022년도에 얘기했던 이 정책 테마주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다가 최근에 올라가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주식이 먼저 반응을 했다라는 건 이재명 대표 입에서 대선 주자 입에서 말만 나오면 날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5배, 6배 막 올라가는 종목들 충분히 여기서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또 대선 매집주로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오션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대응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대선 매집주까지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 대선 매집주는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 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으로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